눈보라가 거치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눈 속에서 미동조차 없는 어린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던 한 마리 개. 이건 기적입니다. 개가 아이를 살렸어요. 구조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알래스카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어린 생명을 지켜낸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별이었죠. 그날 그 작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한 마리 개. 이야기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지만 그 중심엔 충성의 상징, 한국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았고 진돗개는 왜 끝까지 버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6, 그리고 지금은 미국 알래스카의 외딴 마을에서 7살 된 아들 테오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곳에 살았던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결혼했고 평범하게 살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숨만 쉬는 시간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졌고 한국이 저에게는 너무 많은 기억과 그리움이 얽힌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치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저를 모르고 과거도 모르는 이곳 알래스카로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 하나 데리고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두려운 일이더군요. 사람들의 말투, 눈빛, 질문 하나하나가 때론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단 한 가지 위로가 되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우던 진돗개 한별이었어요. 남편이 한국 군인 출신이라 언제 어디서든 지켜줄 개를 키우자며 데려온 진돗개였죠. 이 아이만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오래 알고 지켜봐 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한별을 좀 무섭게 봤습니다. 낯설고 묵직하고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시아에서 온 사나운 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마치 저와 비슷했죠. 다정하지만 낯설고 조용하지만 경계받는 존재. 그런데요, 그 모든 편견이 그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한순간에 뒤집히게 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면하려 했던 그 땅, 그 문화, 그 정신이 결국 제 아이를, 그리고 제 마음을 구해낸 거였습니다. 작년 겨울 알래스카의 눈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현지인들도 이 정도는 몇십 년 만이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날도 아침부터 하늘이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익숙해진 일상처럼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테오에겐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밖에는 나가지 마. 오늘은 바람도 세고 눈도 많이 올 거래. 응, 알았어. 나 한별이랑 집에만 있을게. 그렇게 아이는 조용히 장난감 기차를 펼치고 한별은 그 옆에 누워 느긋하게 눈을 감고 있었죠. 그 평온한 풍경이 제 마음을 살짝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 하고요. 그런데 점심쯤 라디오에서 다급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긴급 기상 알림입니다. 북부 지역 전역에 블리자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바람의 세기와 적설량이 예상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외출을 삼가시고 각 가정에서는 정전에 대비해 비상전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 알래스카에서 눈보라가 흔하다고는 해도 블리자드 경보라는 단어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전기 랜턴, 따뜻한 옷까지 비상식량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오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절대 현관문 열지 마. 누가 문을 두드려도 열면 안 돼. 알았지? 응, 나 안 나갈 거야. 진짜로. 테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별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한별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조용하지만 깊고 단단한 시선이었죠. 그날의 모든 일은
그때 이미 예고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온 속의 숨은 경고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바람이 세지기 시작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창밖은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전기조차 깜빡이기 시작하자 저는 급히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고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호가 좋아하는 된장국에 감자를 듬뿍 넣으려고요. 주방에 서서 익어가는 냄새에 마음이 조금 풀리던 찰나 갑자기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옹, 야옹.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 사이로 스며드는 아주 약한 고양이 울음소리. 순간 태호가 생각났습니다.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예전에도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몰래 우유를 주며 며칠을 돌본 적도 있었죠. 태호야, 저는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는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담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장난감 기차는 꺼진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한 별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표현. 그게 이런 걸까요? 저는 다급히 아이 방을 열고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빨간 고무장화 발자국이 두세 걸음 찍혀 있었고 그 옆에 나란히 찍힌 커다란 개의 발자국. 눈 위에 그대로 새겨진 흔적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나갔고 한별이 따라갔다는 것.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몸이 휘청했습니다. 마치 얼굴을 후려치는 듯한 눈바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칼바람이 밀려왔고 눈은 수평으로 날리며 앞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태호야, 한별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제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 속 어딘가에 제 아들과 진돗개가 그것도 이 미친 눈보라 속에 있다는 사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추위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제야 제가 느슨해졌던 긴장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 조용했던 한별의 눈빛, 그 이상했던 울음소리. 이미 모든 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전 처음으로 시간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초침이 움직일수록 절망은 더 깊어졌고 창밖의 눈은 멈출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태호야, 한별아. 몇 번이고 소리쳐 불러봤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이미 제 무릎을 삼킬 정도로 쌓였고 바람은 사람을 넘어뜨릴 만큼 거셌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더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저는 문을 닫고 손이 떨리는 채로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구조대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현재 블리자드 경보로 가시거리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바람이 시속 100km를 넘고 있어 인명 구조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요. 밖에 나갔다고요. 7살짜리 아이라고요. 걔도 함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원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기다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제 아들이 그 조그만 몸으로 그 혹한 속에서 어딘가 쓰러져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체온은 떨어지고 눈은 더 쌓이고 있을 텐데 전화를 끊고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손에는 태호의 장난감 기차 한 조각이 다른 손에는 한별의 목줄이 들려 있었어요. 두 개 다 따뜻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하나같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벽난로 장작 타는 소리,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별아, 지켜줘. 태호를 꼭 안고 있어줘. 그 아이, 너밖에 없어. 우리 아이 제발 무사해야 해.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사람도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진돗개 한별의 충성심. 그 아이가 태호 곁에 있다면 끝까지 버텨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나의 가족. 한별아, 제발 내가 기적이 되어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새벽이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면 정말 태호가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밤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거실 창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은 멈출 줄 몰랐고 바람은 여전히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벽난로는 점점 꺼져갔고 방 안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그날 밤처럼 앉아 있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그리고 혹시나 하는 희망이 꺼질까 두려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버티는 마음.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혹시 태호가 마을 뒤편 낡은 창고 쪽으로 간 건 아닐까? 그쪽에 고양이가 모이는 걸 몇 번 본 적 있으니까. 아니면 숲 쪽으로? 하지만 그곳은 더 위험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쉽게 빠지는 눈구덩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별이 있다면 괜찮을 거야. 그 목소리에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한 마리 개가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한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편과 훈련을 함께 했고 주인이 곤란하면 절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울 때마다 먼저 다가가 얼굴을 핥아주고 밤에 악몽을 꿀 땐 옆에 와서 등을 대고 잤던 아이. 한별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그리고 그 순간 아이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게도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설설 울리는 엔진 소리. 우웅. 설상차였습니다.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서 헤쳐 들어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비추고 구조대원 몇 명이 뛰어내리며 외쳤습니다. 부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지점이 어디죠? 강아지가 따라갔다는 거 맞습니까?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개가 따라갔어요. 진돗개예요. 한국에서 온 아이예요. 한별이에요. 눈보라 속으로 다시 수색팀이 뻗어나가고 그들의 발자국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한별아, 제발 그 눈 속에서 우리 태호를 꼭 안고 있어줘. 찾았다. 아이와 개, 숲 쪽 경계 지점, 여기야. 구조 요청 바람. 무전기에서 들려온 구조대원의 외침에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전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정신없이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쯤 뛰었을까요? 눈에 덮인 언덕 너머, 커다란 나무 아래, 그곳에서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호야, 제발 태호야.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구조대원 하나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지금 아이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눈 속에서 보았습니다. 작은 몸이 눈더미에 파묻힌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있는 아이. 제 아들 태호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눈은 감긴 채 거의 숨을 쉬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위에 덮인 마치 방패처럼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던 바로 한별이 있었습니다. 온몸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숨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부분은 아예 얼어붙은 듯했고 다리는 뒤틀려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한별의 몸에 손을 대더니 곧바로 외쳤습니다. 아직 미약한 맥박이 있습니다. 아이도 개도 둘 다 살아있어요. 당장 이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의 힘이 풀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조그만 몸으로 이 눈보라 속에서 제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아이, 사람도 아닌 말도 통하지 않는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가족다운 선택을 한 존재, 바로 우리 진돗개 한별이었습니다. 태호는 구조대원 품에 안겨 들것으로 옮겨졌고 한별도 조심스럽게 눈 속에서 꺼내져 따뜻한 담요로 감싸졌습니다. 엄마 왔어. 태호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별아, 넌 정말.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고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체온, 온 존재를 내어준 한 진돗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엔 마지막까지 제 아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극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진돗개가 세상에 보여준 진짜 충성, 진짜 가족, 그리고 진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급차 안,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발은 여전히 거셌지만 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개의 조그마한 몸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하나는 내 아들 태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숨결조차 희미한 우리 한별이었습니다. 태호는 체온이 너무 낮아 응급처치가 시급했고 한별은 축 늘어진 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먹먹했고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입을 떼지 못한 채 말을 걸었습니다. 태호야, 엄마 왔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버텨줘. 제발. 하지만 제 손끝에 닿는 체온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숨결도 약했고 눈꺼풀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본 한별. 처음에는 고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문단속을 더 꼼꼼히 했더라면, 내가 주방에 가지 않고 계속 곁에 있었더라면, 한별은 그 모든 결과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자신은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지만 모든 걸 그 조용한 눈빛으로 마지막까지 책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별의 머리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아직 따뜻하지 않은 털, 아직 미약한 숨결. 한별아, 제발 버텨줘. 제발. 그리고 그때 생각났습니다. 한별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뭔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외면당했던 존재였던 한별이 바로 그날 사람들에게 말없이 외쳤던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며 나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그 생각에 이르자 제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함과 후회, 두려움과 바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요. 한별이 끝까지 지켜준 생명. 이제는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한별은 동물병원으로, 태호는 응급실로 각각 실려갔습니다. 정신없이 이송된 뒤 저는 그대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눈물도 기도도 다 말라버린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남자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늘 한별을 경계하던 그 이웃, 옆집에 살던 로저 씨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한별을 볼 때마다 덩치가 너무 커, 혹시라도 아이 물면 어쩌나, 사나운 개는 좀 무섭지 않나, 이런 말을 습관처럼 던지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개가 아이를 지켰다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 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데려왔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좀 낯설다고 느꼈고요. 그런데 내가 틀렸습니다. 그 순간 전 입을 열었습니다. 로저 씨 한별이는요, 진돗개예요. 한국에선 충성스럽고 주인밖에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제 아이에게 이빨을 드러낸 적도 없고, 심지어 제가 혼낼 때마다 먼저 와서 태호를 감싸주는 아이였어요. 로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모른 채로 함부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였지만 제 안에 깊은 뭔가가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한별에게 쏟아졌던 편견, 낯설다는 이유로, 크다는 이유로, 한국개라는 이유로, 그건 결국 저를 향한 시선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따라붙던 낯섦, 거리감. 하지만 이제 한별이 보여준 건 그 어떤 언어보다 강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앞에서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이 한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길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봐주세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온 존재라는 게 자랑스러운 일임을 모두가 알게 해주세요. 한별이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다시 위급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의사의 말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몸이 휘청였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제발 한별이 좀 살려주세요. 그 아이, 제 아들을 살렸어요. 저 대신 목숨을 던진 아이예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며칠 동안의 체온 손실과 조직 괴사를 겪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 상태라면 안락사를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통만 연장될 수 있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락사라는 단어가 이토록 차갑고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럼요. 그럼 태호를 지킨 게 무슨 의미예요? 자신을 바쳐서 아이를 살린 아이인데 그렇게 끝내라고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부터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온 아이예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제 아이를 지켜준 제 가족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태호의 주치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개가 진돗개라고 하셨죠? 네, 한국 진돗개예요. 저 예전에 한국에 군 복무하러 갔던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 목숨도 버리는 견종이라고. 그 말이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걸 봤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한별은 지금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단지 한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가 조금씩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간절한 건 한별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은 가슴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뛰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한별아,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태호가 너 기다려.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눈 좀 떠줘. 제발. 그날 밤 저는 응급실과 동물병원 사이를 수십 번을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냥 개인데.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개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내 가족이자 내 나라가 보내준 가장 충직한 생명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 말을 듣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들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이 먼 땅 알래스카에 정착했을 때 그 누구도 저를 당연한 이웃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낯선 말투, 익숙하지 않은 음식, 다르고 불편하다는 시선 속에서 제게 따뜻하게 다가와 준 건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개, 아니 한 가족, 한별이었습니다. 한별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을 항상 지켰고 태호가 아플 때는 밤새 옆을 지켰고 눈 오는 날엔 먼저 나가서 길을 확인하고 혼자인 제 마음에 먼저 기대어 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한별이 지금 차디찬 수술대 위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의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방법이든 다 해주세요. 제발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수술이 필요하면 하시고 약값이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한국에서, 제 나라에서 데려온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제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동상 부위도 넓고 조직 괴사도 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저희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엔 낮은 태양빛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마치 아주 오래전 고향의 골목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골목에서 태호를 업고 한별이 앞장서 걷던 그 모습이 바람결에 스치듯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일은
내 뿌리를 지키는 일이다. 한별을 끝까지 믿는 일은 내가 한국에서 받아온 모든 사랑과 기억을 끝까지 안고 간다는 의미다. 그날 이후 저는 기도 대신 다짐을 했습니다. 한별아, 이제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내가 우리 태호를 안아줬던 것처럼. 이젠 내가 널 안을게. 사흘째 밤, 저는 동물병원 응급실 옆 작은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태호 병실을 지키고 밤이면 한별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레 말했죠. 지금부터는 정말 작은 변화 하나가 희망이 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아이는 이미 많은 걸 이겨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다시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그날 새벽, 익숙한 기계음 속에서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별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한별아, 듣고 있지? 태호 많이 회복됐어. 이제 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살려준 태호야. 그러니까 이제 넌 살아야 해. 제발.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한별의 눈꺼풀이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떨림이 분명히 보였고 그 조용한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한별아, 저는 놀라서 입을 막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한별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 속엔 고통도 피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알아봄이 있었습니다. 너 기억하구나, 엄마야? 나야.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한별의 꼬리가 담요 밑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밀고 올라왔습니다.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말로는 다 하지 못한 미안함. 곧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상황을 확인하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체온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 살아냈다. 그건 한 마리 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보내준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을 끝까지 지켜낸 생명의 혼이었습니다. 한별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 눈 속에서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버텨왔던 그 정신은 그저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한국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별은 끝내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록 다리 한쪽은 다신 예전처럼 뛸 수 없게 되었고 몸엔 곳곳에 흉터가 남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 한 치의 흐림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회복된 상태로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한별은 목에 붕대를 감은 채 조심스레 다가갔고 태호는 말없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한별이 남은 힘을 다해 태호 품으로 몸을 기대며 고개를 비볐습니다. 한별아, 미안해. 나 때문에.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제 아이가 자신을 위해 몸을 내던진 존재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고맙다가 아닌 미안해였다는 것. 그건 아이가 사랑을 배운 방식이었고 한별이 그 모든 걸 행동으로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병원 관계자들과 그동안 한별을 오해하던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떨구며 다가왔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아이였네요. 진돗개가 이렇게 충직한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셨죠? 한국엔 다 그런 개가 있나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진돗개를 그냥 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는 존재.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이에요. 그 순간 모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저 씨가 한 발 다가오더니 자신의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개는 아니, 한별이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저는 앞으로 진돗개를 볼 때마다 그 눈빛을 떠올릴 겁니다. 그 따뜻한 충성과 용기를.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힘,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말없이 진심을 전하는 강인한 정신, 그 모든 걸 한 마리 진돗개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눈보라 속에서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아이,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정신은 이 추운 땅에서도 온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별은 다리를 살짝 절며 걷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태호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먼저 현관 앞에 나가서 바닥을 살피고 태호가 기침만 해도 가장 먼저 제 눈을 바라보는 아이. 한별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복부 쪽 털은 부분적으로 자라지 않고 겨울이 되면 관절이 아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건 우리 아이를 살려준 생명의 흔적이니까요. 그건 한별이 만들어낸 기적의 증거니까요. 그리고 이 마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길에서 한별을 보면 손을 흔들고 아이들은 영웅계다라며 다가옵니다. 진돗개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라는 개가 정말 그런가요? 한국에선 다 그렇게 키우나요? 그런 충직한 동물이 한국을 상징하는 거라면 참 멋진 나라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동안 외면했던 내 뿌리를 다시 껴안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한국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낯설다는 시선이 두려웠고 나 자신조차 낯선 타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무기처럼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한별이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충성심과 따뜻한 눈빛,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한국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아 있죠? 한별은 이제 제게 한 마리 개가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제게 보내준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누군가가 말없이 당신을 바라보며 그 어떤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면 당신은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을 지켜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건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가장 소중한 정신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존재가 한 마리 진돗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보라 속에 남아 끝까지 버틴 아이, 모든 걸 잃을 뻔한 순간 제 아들을 그리고 제 마음을 살려낸 생명.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때는 낯설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 모두가 인정하는 영웅이 된 아이. 그 존재 덕분에 저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마리 진돗개로부터 가족의 의미와 진심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한별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감동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